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 맞추다 코드열 피직스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특강 7-1강 물질의 자기적 특성 이전 문항에 대해서 20문항 한번 해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20문항이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20문항이 어렵지 않은 대신 3점 문제에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문제를 학습하시고 이전 문제는 아마 오답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제가 인덱스 달아드리니까 아마 오답 문항들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점 문항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개념만을 묻고 있어요. 이전 문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신 문항 정도, 오답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인덱스에다가 주요 문항이라고 달아 놓을 테니까 주요 문항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1번, 그림과 같이 자석 AB가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상의 두 지점에 놓여 있을 때 Y축상의 점 P에 나침판을 놓았더니 N극이 플러스 X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 구간을 지나는, 이곳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이 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항상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와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자기력선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으니까 저 P점에다가 두면은 자기력선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을 향하겠구나. 그러니까 나침판이 저쪽이 N극을 가리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구자기장은 무시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NS를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N극이 나왔습니다. 니은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딱 봐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 자기장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자기장이라는 건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즉 자기장이라는 건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기력선의 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똑같은 단면적에 얼마나 더 많은 자기력선이 지나가냐, 즉 밀도가 얼마나 높니라는 거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는 똑같은 공간에 자기력선이 훨씬 많이 지나가고요. 여기는 똑같은 공간에 자기력선이 훨씬 덜 지나가죠. 그러니까 5점이 PQ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5에서가 더 크다. 맞습니다. 디귿 나침반을 Q에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 Q에 있어도 똑같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땡.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여러분들이 나침판 문제를 처음 풀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침판 문제 오늘 한번 정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판의 연직 위에다가 자침과 나란하게 직선 도선을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겠죠. 그쵸? 그림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았더니 이 N극이 북동쪽을 향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지구자기장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구자기장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길 텐데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동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니까 이 북쪽 방향 자기장과 동쪽 방향 자기장이 합성돼서 북동쪽을 나침판이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지금 동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려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지 요 동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나침반의 중심에서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이다.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네요. 디귿. 여기 가변 저항이 달려있는데 저항값을 키우면은 전류가 줄어들겠죠. 그쵸?
저항을 키우면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자침의 N극이 북쪽 방향과 이루는 각은 세타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그림과 같이 도선 2개가 고정되어 있고요. PQR은 D, 3D, 4D인 지점이라고 합니다. A에는 I0인 전류가 위로 흐르고요. P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P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래. 근데 지금 봐봐. P는 A와 B 도선에 대해서 각각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1대1인 거 맞죠? 우리 자기장의 색이라는 거는 는이라고 하지 말까? 상수 뺄 거니까 자기장의 색이라는 거는 뭐랑 비례해요? 거리분의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비례하잖아. 맞죠? 근데 지금 거리비가 1대1이네? 근데 심지어 A와 B의 내분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죠? 그쵸? 자, 내분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면요.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분 지점에서 0이 되면은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A에서 이렇게 흐르니까 P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유발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B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유발해야 되니까 위로 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방향은 같을 것이고 근데 거리비가 1대1이니 전류의 세기도 1대1이겠다. 즉 B에도 지금 I0만큼 전류가 흐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땡, 니은 맞아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디귿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Q와 R에서의 합성 자기장 값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D분의 I0라는 걸 B0라고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Q점에서는요. 지금 A가 유도하는 거는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B0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유도하는 건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B0가 될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 B0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R점 같은 경우에는 4칸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B0. 그 다음에 B로부터는 2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B0를 유발하겠죠. 즉 4분의 3B0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Q에서가 R에서에 여기에다가 9분의 16 해주시면은 3분의 4 나오니까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나침판 문제죠 또. 자, 그림 가와 같이 종이면의 수직으로 고정된 가늘고 무한히 긴 직도도선 A에 IA인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서쪽으로 세타 1만큼 간대. 왜 서쪽으로 휘는 거야? 항상 지구 자기장은 북쪽 방향으로 있는 건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니까 그 사이인 지금 북서쪽으로 당연히 휘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전류가 만약 꽂히는 방향이었으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일 테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A는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면서 얘가 북서쪽으로 휘어졌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세타 1만큼 휘어졌대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A는 똑같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B가 생겼어. B가 생겼더니 세타 2가 됐대요. 근데 세타 2가 어떻게 됐대? 작아진 거지. 세타 1보다. 세타 1보다 작대.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A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B가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유도를 시키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얘가 덜 휘게 되는 거죠. 그럼 B가 오른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유발하려면 B도 나오는 방향이어야지 오른쪽으로 유발할 수 있겠다. 즉 B도 나오는 자기장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전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휘어 있죠. 왜 그런 거야? 여기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이 B에 의한 자기장보다 크니까겠죠. 맞죠? 근데 지금 두 마리가 떨어진 거리가 같네.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결국 전류의 세기도 A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기억.
나의 자침이 놓인 지점에서 B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은 오른쪽이니까 땡. 니은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디귿 IA가 IB보다 크죠. 그러니까 4번은 디귿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5번. 그림은 중심이 점 O이고 반지름이 각각 T1인 원형도선 A, 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고요. 식의 반대 방향이라고 하니까 바로 생각해야 돼. A는 식의 반대로 흐르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유발하겠다라는 거. A는 나오는 자기장을 유발하겠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표는 일정한 방향으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줬는데 지금 I0일 때랑 EI0일 때를 물어보고 있네요. 맞죠? 근데 EI0일 때가 좀 더 쉬우니까 먼저 준 거야. 왜? 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반지름이 D인데 I0라는 자기장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ED가 돼요. ED. 맞지? 그러면 if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EI0야. 근데 두 마리가 방향이 반대였다고 치자. 그러면 두 마리가 유발하는 합성자기장이 똑같으니까 세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면은 합성자기장이 0이 됐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합성자기장 얼마래? B0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합성했더니 B0라는 거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A와 B에 흐르는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와 B에서 각각 유발하는 자기장이 즉 D분의 I0라는 게 2분의 B0와 같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A의 반시계로 흐르니까 B에도 반시계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오는 자기장을 유발하니까 너도 나오는 방향, 너도 나오는 방향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원에서는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A가 유발하는 건 똑같이 2분의 B0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B가 유발하는 게 전류의 세기가 2분의 1배가 돼버리죠. 얘가 2분의 1배가 되니까 B가 유발하는 자기장의 세기도 2분의 1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럼 합성하시면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5번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6번 봅시다. 6번.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가 각각 -D, D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C가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 I0로 같고요. A에 흐르는 건 윗방향이고요. O에서 5점에서 ABC의 합성자기장은 0이래. 5점에서 ABC의 합성자기장은 0이다. 자, 이 멘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만약 B가 위로 흘렀잖아. 그러면 A랑 떨어진 거리도 같아. B랑.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도 같아. 근데 방향도 같네? 그럼 이미 AB에 의해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된단 말이야. 근데 C도 흐르고 있잖아. 근데 5점에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디겠다? 아랫방향이겠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에 의해서 지금 유발되는 자기장이 D분의 I0니까 이걸 내가 B0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럼 지금 5점에다가 꽂는 방향으로 B0를 유발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B도 떨어진 거리도 같고 전류의 세기도 같고 B도 꽂는 걸 유발할 테니까 B도 똑같이 B0로 꽂는 걸 유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C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C가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EB0라는 걸 유도하고 있으니까 5점에서 셋 다 합성하면은 0이 되는 거겠죠. 맞죠? 근데 C점에서 나오는 방향이 유도되려면은 C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A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5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B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니은 C에 흐르는 거 A 방향 맞고요. 디귿 5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것보다 2배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요.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까지 봅시다. 7번. 자, 여러분들 별표 표시 쳐놓은 것도 잘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가 Y축에
원형도선 B의 중심이 X축상에 X는 D에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B에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요. B의 중심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시계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합성 자기장이 0이래. 맞죠? 근데 B는 시계로 흐르니까 들어가는 걸 유발한단 말이야. 맞지? B가 들어가는 걸 유발하니까 A가 나오는 걸 유발해야겠죠? 그러니까 A는 아래로 흐르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B를 ED로 옮겨서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는 건데 B의 중심에서 여기에서 지금 합성 자기장이 몇이래? 여기에서 합성 자기장이 B0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가상황에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A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A가 유발하는 자기장을 내가 A라고 써볼게. 오케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B가 유발하는 걸 B라고 해볼게요. 합성했더니 몇이더라? 0이더라. 괜찮죠? 여기에서는 B가 유발하는 건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인 거 맞지? 근데 A는 거리가 2배가 됐죠? 그러니까 A가 유발하는 건 전류의 세기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배가 됐겠지. 왜?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이게 몇이래? B0래요. 잘 봐봐. 얘랑 뭐 하는 거야? 연립하면 되죠. 근데 지금 딱 연립 안 해도 보이지? 차이값이 얼마라는 거? 2분의 A라는 거. 그랬더니 몇 B제로 생긴 거야? B제로 생긴 거죠. 즉 A라는 게 원래 2B제로 유발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고요. A랑 B든 값이 같아야 되니까 B도 똑같이 2B제로 유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기억. A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Y 맞습니다. 나의 B의 중심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보시면 B의 중심이니까 들어가는 방향 맞겠죠. 시계로 흐르니까. 디귿. B가 유발하는 건 2B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7번도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봅시다. 8번. 자,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막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했대. 맞지? 서로 밀려면은 여기가 N이 유발되고 여기가 S가 유발돼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 빡 해주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즉 B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P에서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오른쪽 방향이죠. 막대 자석을 향하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방향. 맞습니다.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요. 솔레노이드에 유발되는 전류에 의해서 유발되는 자기장 자체 세기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두 마리가 더 세게 밀어내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8번도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9번 봅시다. 9번. 다음은 하드디스크 정보 저장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플래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림과 같이 하드디스크는 뭘로 돼 있대? 철은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로 코팅된 얇은 디스크, 플래터라고 합니다. 플래터 위에 헤드가 놓여 있는 구조고요.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 요렇게 흐르는 거죠.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전류가 지금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장이 어떻게 유발될까? 자기장이 여기가 N, 여기가 S 쪽으로 유발이 되겠죠. 그럼 자기장이라는 건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와야 되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됐겠죠.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거는 뭐야? A에서 B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자기장에 의해 산화철은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1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이어서 10번 봅시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이 문제야 이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안 되는 거는 반자성체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성이 즉시 없어지는 거는 상자성체와 방자성체 모두 즉시 없어지고요. 강자성체만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걸 유지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 요게 조금 중요한 문제죠.
그림 가나는 천장에 연결된 실에 매달린 자기화되지 않은 A, B 아래 이 솔레노이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실이 정지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실이 정지한 A,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대. 이게 지금 뭘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A와 B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정지하고 있다는 건요, R자 힘이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R자 힘이 0인데 지금 보시면 실이 당기는 힘이 두 마리가 같대. 그럼 두 마리의 무게도 지금 같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럼 봐봐. A, B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B를 당기는 것보다 크대요. 봐봐. 그럼 이 T에서 지금 뭔가 윗방향으로 힘이 더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무게 외에도 누군가가 아래로 힘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자기력이겠죠? 지금 자기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실이 A를 더 세게 당겨서 정지해 있는 상태, 즉 R자 힘은 0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자석이, 이 A가 이 솔레노이드 근처로 당겨지고 싶어 하는 거 맞죠? 그쵸? 즉 지금 가상황에서 인력이 발생하는구나, 인력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가 뭐겠다? 강자성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봅시다. 기억, A는 반자성체다. 땡입니다. 니은, 가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솔레노이드에선 지금 플러스가 여기서 나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위에가 N, 아래가 S로 유발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연직 위방향이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스위치를 닫아도요 똑같이 NS로 솔레노이드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NS 순서대로 자기화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디귿, B는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아랫면이 N극으로 자기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1번은 2번 니은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봅시다. 12번. 그림은 실에 매달린 유리막대의 한쪽 끝인 A 부분을 향해 자석의 N극을 접근시켰더니 멀어진대. 그럼 뭐야? 여기가 N이 유발되고 여기가 S가 유발이 된 거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유발됐네요. 너는 반자성체겠다. 왜? 청력이 벌어지니까. 오케이. 유리막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 즉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습니다. 디귿, 자석의 N극을 B로 접근시킬 때, B로 접근시키면은 반대로 지금 자석의 자기장이 이렇게 유발되는 거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가 되면서 멀어지겠죠. 청력이 유발될 겁니다. 왜? 반자성체는 어차피 얘 떼버리면은 자기화 잃어버리니까 새롭게 자기화가 되죠. 그러니까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가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봅시다. 네, 이어서 13번 들어가 봅시다. 13번. 그림 가나는 각각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자기화시킨다고 합니다. 상 또는 반이고요. 가에서 솔레노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두 마리 사이에선 청력이 발생하겠구나. 즉 A는 반자성체라겠다. 반자성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는 자연적으로 상자성체가 될 거고요. 이 방향으로 지금 뭐가 될까요? 자기력이 유발이 되겠죠. 맞죠? 근데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가 되는 거고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기억. A는 반자성체입니다. 니은, 나에서 B의 솔레노이드가 가까운 쪽이면은 N극으로 자기화 맞습니다. 디귿, 가나에서 솔레노이드를 각각 제거하면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자기화된 걸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A와 B를 갖다 대도 자기력 자체가 작용하지 않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니은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 가와 같이 연직 방향에 유리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자기화시킨 후 자기장 방향이 지금 봐봐. 자기장 방향이 지금 위에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위에가 N,
아래가 S로 자기화가 되었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윗면이 N이라고. 알겠지? 그랬더니 A에는 클립이 붙고 B에는 클립이 안 붙었대. 아, A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된 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A가 강자 성체겠구나. B는 상자 성체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윗면이 N, 아랫면이 S로 유발이 되고 있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A와 B를 갖다가 두면은 너는 강자 성체니까 아직 외부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는 강자 성체는 사실상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사실상 새로운 자석이라고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석에다가 상자 성체인 B를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A에 의해서, A라는 새로운 자석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물어보는 거 보자. 기억. A는 강자 성체 나왔습니다. 니은. 지금 가상화에서 항상 위쪽에 N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강자 성체와 상자 성체는 모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그러니까 윗면이 N, 아랫면이 S로 자기화가 되겠다. 즉 윗면은 N으로 자기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지금 A한테는 아래로 A의 무게도 있을 거고 지금 두 마리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할 테니까 아랫방향으로 자기력도 작용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실이 A를 무게 플러스 자기력의 크기만큼 당겨야지 A가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은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5번 봅시다. 15번. 공항에 설치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금속 탐지 장치? 요즘에 공항 가보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이렇게 시웅시웅 안 하고 막 이렇게 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360도로 돌아가는 장치도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봅시다. 금속 물체가 금속 탐지 장치를 통과할 때 금속 탐지 장치에 유도 전류가 흐른대요. 그쵸?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야? 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림과 같이 판넬에 설치된 코일을 통과하면서 장치의 외부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대? 외부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대. 그죠? 감소하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 뭐해? 감소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메꾸려고 전류가 유도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유발되면 이렇게 A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자속이 약해진 만큼 그 자속을 채우고 싶거든. 그러니까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억, 금속 탐지 장치는 전자기도 맞습니다. 니은, 기억에 의해 저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위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코일이 그 감소한 자속만큼을 채우고 싶으니까 자기장이 일로 유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로 흐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5번에는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봐봅시다. 16번.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이 금속고리의 중심축을 따라서 운동하여 점 PQ를 지난다고 하고요.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유도전류가 요렇게 흐른대요. 맞죠? 그럼 요렇게 흐르는 거니까 어떻게? 요렇게가 아니잖아. 어떻게? 요렇게 흐르는 거니까 아니잖아. 요렇게 흐르는 거죠? 요렇게 흐르는 거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아래쪽이 N, 위에가 S가 유발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요렇게 유발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막대 자석의 Q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항상 전자기 유도는 렌츠 법칙에 의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자석이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게 싫어. 자석을 당기고 싶은 인력이 유도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위에가 S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S가 멀어지니까 S를 붙잡으려고 아래쪽이 N이 유발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멀어질 때는 이렇게 유발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워질 때는 N이 다가오니까 N을 다가오는 게 싫어. 그러니까 청력이 유발되니까 위에가 N이 유발되겠죠. 즉 유도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은 N극이다. 땡. 니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에는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청력이 유발된다. 맞습니다. 디귿,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요거. 자석의 속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유도기 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코일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저항의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압은 유도 전류와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유도기 전력을 유도 전류로 보셔도 무방했었죠.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코일의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자속의 변화라는 게 뭐야? 그럼 단위 시간 동안 뭔가 자기력선의 밀도가 변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자속이라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코일의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단면적으로도 구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일정한 시간 동안 단면적이 변화한다는 거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자석이 빠르게 다가오면 자기장의 면적이 계속 빠르게 변화할 거고요. 자석이 느리게 다가오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면적이 조금 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전자기도 현상에서 전자기도, 즉 유도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하려면은 첫 번째 가문수가 많거나 두 번째 자석 자체가 세거나 세 번째 속력이 빠르거나 요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죠. 뭐 네 번째 아예 면적 자체가 크거나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속력에 대한 변수를 주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속력이 더 빠를 때가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클 거기 때문에 빠를 때가 유도전류가 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Q에서가 더 빠르다 했으니까 Q에서가 더 크겠죠. 즉 P를 지날 때가 작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17번 봅시다. 17번.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P에 도선을 감아서 구성한 회로에 전류를 흘려서 P를 자기화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플러스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맞죠? 그럼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위에가 N, 아래가 S 쪽으로 자기화가 됐을 겁니다. 그럼 나는 가에서 전원장치와 도선을 제거한 후에 P에서부터 코일을 멀리할 때 유도 전류가 흐른대. 맞지? 그럼 지금 P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자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된 거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된 걸 유지하는 강자성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지금 P 같은 경우엔 도선을 제거했으니까 위에가 N, 아래가 S로 남아있겠죠? 맞죠? 근데 고리가 멀어진대. 그럼 자석이 이 고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당기고 싶겠죠? 당기고 싶을 거 아니야. 멀어지니까 다시 당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래가 S, 위에가 N 방향으로 고리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유도전류는 A 방향으로 흐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P는 상자성체이다. 땡. 강자성체입니다. 니은. 나에서 고리가 멀어지니까 자석에서 나오는 이 자석이 감소하겠죠. 멀어지니까. 그지? 그 멀어지는 걸 어떻게 하고 싶어? 메꾸고 싶으니까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유도전류는 A 방향으로 흘러야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17번은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봅시다. 18번. 다음은 자가발전 손전등의 작동 원리라고 합니다. 자가발전 손전등은 회전 손잡이와 연결된 코일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코일의 유도전류가 발생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장치라고 했으니까 유도전류인 거 봤으면 바로 전자기도 맞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이 이루는 각에 따라서 세기와 방향이 바뀐대. 맞지? 잘 봐봐. 요런 거야. 지금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0도일 때는
도선의 자기장이 아예 흐르지가 않아. 그치? 근데 얘가 회전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도선의 자기장이 점점 많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니까 도선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속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 방향으로 흐르는 자기력선이 도선의 절 더 잘 흐르게 되는 거라고. 그럼 도선 입장에서는 그게 어때? 좋아, 싫어? 싫잖아. 싫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려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다라는 걸 아니까 전류가 C에서 B,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일이 0도에서 30도로 회전하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 즉 자속이 증가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반대 방향 자속을 유도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류는 C에서 A 형태로 흘러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기억, 니은 몇 번이니?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19번 봅시다. 19번. 네, 이어서 19번 봅시다. 19번. 그림 가는 솔레노이드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키는 모습이고요. 지금 점점 가까워졌다가 이때는 점점 멀어지는 걸 보고 있죠. 그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는 어떻게 했다? 아, 두 마리는 유도되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세 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세 개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요,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때는 지금 속도가 2초 동안 2cm 가까워지니까 1cm/s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는 4초 동안 2 멀어지니까 속도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를 때가 당연히 유도전류가 더 세겠죠. 근데 정확히 비례하니까 이때 유도전류가 2I 형성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I가 형성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1초일 때 보시면요, 얘가 가까워져요. 그쵸? N이 다가온다고. 그럼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N이 다가오니까 N이 싫어 하면서 왼쪽이 N, 오른쪽을 S로 자기장을 유도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즉 P에서 Q 방향으로 1초일 때 흘러야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Q에서 P 쪽으로 흐르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기억. 1초일 때는 P에서 Q 방향 맞습니다. 니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요, 3초일 때는 가깝고요, 5초일 때는 머니까 3초일 때가 자기 선속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는 EI, 6초일 때는 I라고 형성할 수 있으니까 1초일 때가 더 세다. 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에는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전 문제는 쉽죠? 그쵸? 이전 문제는 뭐 별로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수직이고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지금 보시면은 V, EV, V, V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A와 C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걸 알려줬죠. 근데 보시면 A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영역 1에. C는 영역 2에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A에서는 원에 의한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을 유도할 거고요. C는 2가 많아지니까 2의 반대 방향을 유도하겠죠. 근데 그 두 마리가 서로 반대래. 그치? 그럼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둘 다 들어가는데 유도 전류가 방향이 반대니까 자기장이 반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봐봐. 내가 만약 이때 들어갈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I만큼 유도했다고 칠게. 그럼 여기 왼쪽 범위에서는 지금 영역 1을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플러스 I가 유발되겠죠? 근데 이 영역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2를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랑 반대 방향, 즉 플러스 I가 유도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영역 2를 들어갈 때는 너도 들어가는 거 너도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I가 유발되겠죠. 맞죠?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니은 A와 D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디귿. B 같은 경우엔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가 없죠. 왜? 영역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선에 흐르는 유도줄의 세기는 B에서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질의 자기적 특성 2점 문제였고요.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한 것 같아요. 뭐 크게 함정인 문제가 없었고요. 여러분들 아마 자성 파트가 조금 약하시면은 자성 파트를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성 파트를 조금 심하게 복습하신 다음에 이어서 3점 문제에서 한번 도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3점 문제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